증권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살까 말까에서 그동안 전문가들이 선정한 종목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최현덕 매니저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월 21일에 유니셈 매수하셨습니다. 삼성전자의 수주에 따라서 낙시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이와 함께 비메모리 장비의 국산화로 수혜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9,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으로 9월 23일에 대성파인텍 선정하셨습니다. 대성파인텍은 SB인베스트먼트를 통해 빅히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태양광 사업에도 뛰어들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2,500원 제시하셨습니다. 9월 28일에는 금호석유를 포착하셨습니다. 글로벌 2위 니트릴 장갑 업체인데요. 위생용 장갑 수요가 늘면서 3분기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12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10월 5일에는 CS 윈드를 매수하셨습니다. 풍력발전 타워와 타워용 알루미늄 플랫폼을 생산하는데요. 바이든 후보의 우세에 따라서 친환경 정책 추진이 기대되면서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목표가로는 12만 5천 원 제시하셨습니다. 10월 7일에는 MS 오토텍 포착하셨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와 OEM 계약에 임박했는데요. 자회사 명신이 군산 공장을 인수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목표가로는 8,000원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최현덕 매니저의 포착주들 오늘장에서의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유니셈 현재가 짚어보겠습니다. 유니셈 현재 0.27% 상승한 7,380원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대성파인텍 현재 주가 알아보겠습니다. 1.34% 하락한 1,835원에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호석유 현재가 짚어보겠습니다. 2.48% 내린 14만 7,500원에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CS윈드 현재가 짚어보겠습니다. 1.24% 하락한 11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S 오토텍 현재 주가 알아보겠습니다. 7,0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1% 상승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신광선 매니저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월 7일에는 한국바이오젠을 포착하셨습니다. 전 산업 분야의 필수적인 정밀화학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실리콘 점착제 소재의 국산화를 성공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목표가로는 1,500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으로 9월 14일에는 FR텍 포착하셨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로 수혜가 기대되는데요. 지난 1일 KT와 27억 원 규모의 5G 중계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목표가로는 9,500원 제시하셨습니다. 이어서 9월 21일에 한국정보인증 매수하셨습니다. 국내 최초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한 업체인데요. 카카오와 네이버의 모바일 신분증을 독점 공급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목표가로는 10,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으로 9월 28일에는 CJ 대한통운 매수하셨습니다. 택배 물량이 증가하면서 글로벌 부문 실적이 예상되는데요. 네이버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기대감 상승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20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5일에는 유엔젤 포착하셨습니다. 디지털 뉴딜 비대면 서비스 선점 기업인데요. 올해 하반기에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로는 5,000원 제시하셨습니다. 신광선 매니저의 포착주들 오늘장에서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바이오젠 주가 알아보면 현재 0.85% 하락한 8,150원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FR텍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6,6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2.91% 하락한 모습입니다. 바로 9월 21일에 포착한 한국정보인증 현재 주가 알아보겠습니다. 0.77% 내린 7,720원에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 현재 주가 알아보겠습니다. 0.27% 상승한 18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엔젤 현재가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3.85% 내린 4,49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전문가의 포착주들 정리해봤고요. 잘 체크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두 분의 MBN골드 매니저와 함께 지난 시간 포착주 리뷰해보고요. 또 오늘 포착해볼 종목을 새롭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매니저, 신광선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5일, 지난주에 저희가 공략해봤던 포착주를 좀 짚어볼 텐데요. 최현덕 매니저의 CS윈드가 연일 지난주 상승을 보이고 오늘장에서는 좀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현대 CS윈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나서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개별주가 아니기 때문에 급등을 한 건 아닙니다만 시가총액 2조짜리가 하루에 2%씩, 3%씩 꾸준히 올라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좀 보합권을 흐르면서 약간 쉬는 모습 좀 보이고 있지만은 지난 주말에 이제 다른 공영방송을 통해서 다큐 온이라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다큐 프로그램이 발견됐거든요.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이 동아개미라고 하는 이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더욱더 관심 많이 가질 것 같고, 이 CS윈드 같은 경우는 이제 풍력 발전에서는 국내에서 1등, 그다음에 이 타워 부분에 있어서는
이 글로벌 시장에서 1등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이런 종목들은 어떤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 보고 있고요. 특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이 시장 자체가 좀 변동성이 좀 클 거고 시장을 좀 안 좋게 보는 분들이 많는데 결국 저도 시장을 그렇게 크게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갈 종목은 간다라고 봤을 때 CS 윈드만큼은 현재 이 바이든이 우세함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는 10월 달 내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확률이 좀 높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목표가를 지금도 뭐 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15만 원까지 잡아놨거든요. 15만 원이면은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달까지 목표가를 15만 원 잡고 CS 윈드는 풍력주에서 이제 대장 중에 대장이고요. 시가총액이 큰 안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15만 원까지는 좀 편하게 가져가 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11만 8,500원치 내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15만 원까지 바라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신강선 매니저의 유엔젤. 계속해서 지난 목요일 날 특히나 상승폭이 좀 컸어요. 그리고 4,800원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4,500원 아래로 다시 떨어지더라고요. 수익은 냈나요? 네, 뭐 일단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을 하는 코너이기 때문에 10% 넘는 상승률을 좀 보였다고 볼 수 있고 수요일 날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넘게 급등이 나와서 목표가까지 한 100원 정도 남겨놓고 좀 약간 좀 밀리는 모습들. 아깝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가 됐잖아요. 일요일 날. 네. 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전반적으로 비대면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구간에 좀 되고 있는데 아직은 뭐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서 떨어지는 구간, 약간 좀 조정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지금 보시면은 오늘 뭐 시장이 사실 그 비대면 관련 종목들이 사실 오늘 조금 급락이 예상됐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좀 오히려 선방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4,400원 선만 지지만 해준다면은 이 종목은 다시 한번 9,000원대를 다시 한번 넘볼 수 있는 그런 진입로까지는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5,000원까지 넘는 가정까지는 계속해서 홀딩 의견 드릴 수 있습니다. 네, 5,000원 홀딩하면서 앞으로 좀 더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월요일 시장에서 새롭게 두 분이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는지 오늘장 관심 종목 공개합니다. 네, 최현덕 매니저는 현대에너지솔루션 선택하셨고요. 신강선 매니저 호텔신라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씩 이야기 나눠볼게요.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그린 뉴딜 관련주들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바이든 후보의 우세론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종목도 관련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의 큰 그림을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시장에 하나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 미국 대선 앞두고 이 시장의 변동성이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이번 주말에 발표된 결과만 좀 보시게 되면은 트럼프와 대통령과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 차이가 12%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한번 TV 토론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걸리면서 지금 이 주말 조사 이번 이제 최근 결과입니다. 12%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노년층에서는 최고 27%까지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 지금 이제 금융권에서는 월가에서 바이든에 베팅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이제 스멀스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봤을 때 어쨌든 지금도 좀 바이든이 우세한 상황이고 이 미국의 월가에서도 바이든을 좀 우세하게 보고 있고 차라리 그렇게 됐을 때 증시가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차원에서 바이든한테 거는 게 맞다 보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지금까지 바이든 같은 경우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정책 부분을 상당히 강하게 말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신재생 에너지에 굉장히 좀 그 정책 드라이브가 굉장히 좀 세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 미국에서 바이든이 이기고 민주당이 장악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는 10월 달뿐만이 아니라 내년 초까지도 계속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고요. 물론 이 대선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지금으로선 바이든이 우세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자는 거고요.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태양광 쪽에서 대장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태양광 하면은 제일 큰 종목이 OCI였거든요. OCI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제 폴리시리콘 공장이 좀 많이 빠졌다 보니까는 태양광 쪽에 물량을 좀 많이 줄였고 오히려 반도체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번 7월 달에도 750메가와트 규모의 신규 설비를 증설을 완료해서 가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1,350메가와트씩 이 물량을 지금 이제 그 태양광 발전하고 있는데 기존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태양광에서 많은 종목들이 또 어떤 테마로서 올라오기도 합니다만은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태양광 모듈을 만들면서 실제로 이제 태양광 규모 설비를 가동하고 있어서 태양광 중에서는 가장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을 봤을 때 실제로 이제 3년 전 대비해서 매출이 2,500억이었는데 작년에 4천억 후반까지 나왔고요. 이번에도 5천억까지 전망을 하면서 3년 전 대비 매출이 2배가 증가할 거로 보여집니다. 이게 뭐 단순히 어떤 그냥 예상치가 아니라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4천억 후반대까지 나왔기 때문에 거의 정확한 수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지금 2년 전 대비해서 143억에서 200억대로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태양광 대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하나 좀 비교를 좀 해보자면 지난주에 우리가 태양광 관련주에서 신성 ENG가 상한가 들어갔고 지금도 급등하고 있거든요. 신성 ENG가 시가총액이 지금 6천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신성 ENG보다 훨씬 실적이 더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5천억도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태양광 종목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도 지금 대주주가 한국조선해양인데 5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기관이 물량을 또 많이 갖고 있어서 유통 물량이 38%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종목들은 이제 유통 물량이 38%면은 거의 품절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얘기는 이 물량을 주식을 사고 싶은데 사고 싶은 물량이 많이 없다라는 것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유통주가 없는 품절주에다가 그다음에 실적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다른 태양광 종목 대비했을 때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종목이 대장주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현대에너지솔루션을 바이든 관련해서 신재생 관련주에서 태양광 대표 종목으로 좀 제시를 하면서 지금 가격도 뭐 매수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현대에너지솔루션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태양광 모듈 판매량이 10% 이상 증가를 하고요. 업종 기업 가치도 빠르게 상승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아주 매력적인 그런 가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38,000원대죠. 목표가 어떻게 보세요? 목표가는 제가 단기적으로는 47,000원을 여기서 좀 제시를 좀 해드릴 건데 중장기로 본다면 더 크게 보고 있긴 합니다. 왜냐면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차트를 보게 되면 최근에 9월 초에 보면 상한가를 한번 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린주를 관련해서 올라갔는데 이번에 올라가는 것은 사실 한국판 그린주들에 대한 부분은 이미 다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미국의 대선 결과를 보고 또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유럽에서 증가하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 증가할 것을 어떤 그런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정고점을 넘어서 훌쩍 갈 거로 봅니다. 다만 10월달 시장 자체가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를 47,000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35,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 목표가 47,000원, 손절가는 35,000원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신강선 매니저 호텔신라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다시 면세점, 이 중국 관련주에 주목을 해야 될 타이밍인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12월 달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문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도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확인된 바가 없지만 어쨌든 이쪽 중국 소비주, 관광 쪽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일요일 날 있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수혜 관련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 따이공이라고 하죠. 보따리상들에 대해서 지금 컴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통상 이게 좀 재미난 이야기인데, 최근 일주일 동안 서울 소공동 롯데 면세점 앞에 개장 전에 한 20-30명의 이 따이공 중국인들이 줄을 서면서 대기하고 있는데, 통상 해외 입국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격리 비용이 10에서 15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2주 정도 격리를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 했는데, 따이공들하고 인터뷰를 한 게 나왔거든요. 따이공 인터뷰를 했는데 2주 동안 200만 원 정도의 격리 비용까지 지불하면서도 그래도 면세에서 화장품이라는 물품 구매해서
중국이 이제 대파하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다라고 하면서 시간같이 이런 격리 비용까지도 제외할 정도로 거의 뭐 따이공들이 다시 빠르게 컴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한국면세점협회 기준으로 봤을 때 15% 정도가 전년 동기에 비해서 증가하는 이 매출 구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 보따리상들의 이 매출 회복세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 4분기 실적이 손익분기점을 좀 넘어설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호텔신라 면세점 관련 쪽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이제 제주 면세점 굉장히 유명한 규모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10월 5일부터 지난주부터 재개장에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제주 면세점이 지난 6월 1일부터 사실은 폐장을 했거든요. 코로나19 관련된 부분 때문에. 하지만 최근에 이 임시 휴업을 다시 해지하고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쨌든 중국이라든지 뭐 해외 입국자들이 어느 정도 지금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고 있는 추이가 조금씩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호텔신라가 사실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측면도 좀 담당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면세 쪽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당연히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제 지금 살까 말까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이 중장기적으로는 내년까지는 좀 보유해야 될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호텔신라 세 가지 선택 메타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지난 주말에 또 들어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동안 좀 움츠려 있었던 내수 소비 또 중국 관련 소비주들도 다시 한번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는데요. 호텔신라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러면은 목표가를 어떻게 잡을까요? 사실 이제 매수가는 조금은 저는 좀 눌렸을 때 잡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약간 시가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좀 갭으로 좀 떤 상황이라서 지금 저항대 맞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이제 매수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선호하지 않고 조금 눌렸을 때 내일 정도에 매수하시는 게 좋고 목표가를 좀 말씀드리는데 목표가는 이제 122동 평균선이 맞물리는 자리죠. 83,000원 선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좀 잡혔어요. 71,000원 선 제시될 테니까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목표가를 83,000원까지 보지만은 저는 내년 상반기 때까지는 한 10만 원까지도 보는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뭔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직장인을 위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호텔신라 가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자, 살짝 눌렸을 때 공략해 볼 수 있습니다. 호텔신라 83,000원 잡고요. 가격 상승 기다려 볼게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